한 결혼 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에서는 중년 아줌마가 진짜 좋아하는 스킨스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만져보고 싶은 건 남자로서의 본능입니다. 다만 합의가 안 된 스킨십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잘못 만졌다가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신뢰가 되고 미움을 받을까봐 함부로 손대기 무서워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오랜 구애에 성공해서 내 여자친구가 된다고 해도 소심한 남자들은 손잡아도 되나? 안아봐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친구는 제발 얼른 스킨십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소심한 남자들이 이런 여자의 신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스킨십을 해야 하는 걸까요? 스킨십 관련해서 비슷한 유튜브 영상을 몇 개 봤는데 대부분 머리를 쓰다듬으세요, 백허그를 하세요 등등 스킨십 부위에 대해서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 개개인마다 좋아하는 스킨십엔 차이가 있고 취향이 가지각색입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킨십은 존재하지만 누구는 머리를 쓰담쓰담하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그걸 싫어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저 확실하게 여자가 좋아하는 스킨십 4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어떤 특정 부위가 아닌 전체를 포괄하고 아우르는 시점으로 설명드릴 테니 영상 꼭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수컷미를 보여주는 스킨십. 여자들은 보통 자신이 보호받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설레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오빠들은 이때 여자들에게 수컷미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여자로 하여금 보호받는 느낌을 주는 스킨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가 지나가는데 위험한 상황에서 여자를 살짝 안으로 당겨준다든지 어깨를 감싸주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여자로 하여금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스킨십을 한다면 여자는 순간 설레고 두근대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스킨십을 해도 되는 분위기 만들기. 사실 여자와의 스킨십을 할 때는 스킨십을 해도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외모에 취하고 여자는 분위기에 취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자는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남자에 대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 남자에 대한 호감이 엄청 크지 않더라도 로맨틱한 분위기가 잘 형성된다면 남자에 대한 호감이 올라가고 스킨십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빠들은 상황이나 장소에서 오는 외부 환경을 알맞게 조성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 여자를 만날 때 시끄럽고 분위기 깨는 그런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은은한 조명이 깔린 와인바나 분위기 좋은 선술집 등에 데려가 보세요. 이런 곳은 대체로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스킨십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둘만 있을 수 있는 분위기 좋은 이자카야 술집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분위기에 정말 약합니다. 그러니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면 꼭 분위기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 친구가 소개팅을 했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처음 소개팅남을 처음 마주했을 때 외모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파스타를 먹었다고 하죠. 그러다 2차로 남자가 분위기 좋은 와인바에 데려갔는데 정말 와인바가 너무 예쁘고 로맨틱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 남자가 멋있어 보이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했죠. 그러면서 당연히 남자에 대한 호감도 조금은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손도 잡고 그리고 마지막엔 포옹까지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맨틱한 장소의 분위기가 주는 힘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 우리 오빠들도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분위기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그런 로맨틱한 분위기로 여자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세 번째, 여자가 싫어하는 스킨십은 피하기. 여자가 좋아하는 스킨십이 궁금해하셔서 영상을 들어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사실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빠들은 여자가 어떤 스킨십을 좋아하는지 알기 이전에 어떤 스킨십을 싫어하는지 파악하는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은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정작 상대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차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싫어하는 스킨십을 잘하려 하지 않으면 남자에게 분명 호감이 많이 있었는데 무리하게 스킨십을 해서
남자에 대한 호감이 식어 관계를 망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무언가 스킨십을 더 잘하려 하기보다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실패 없는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자가 신체적으로 컴플렉스라고 느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미리 알고 피하는 겁니다. 특히나 스킨십은 한번 거부관성이 나오게 되면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만약 여자의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냥 대화를 통해 싫어하는 스킨십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여자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대화 화제를 돌리며 다른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자가 말한 싫어하는 스킨십 부위를 꼭 기억하셔서 거길 만지는 행위를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어떠한 스킨십을 하고 나서 여자의 표정을 잘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동심리학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상대의 몸짓과 표정을 보는 게 상대방의 속마음을 관통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죠. 스킨십을 했는데 여자가 부끄러워하는 표정으로 형식적인 거부를 하는지 아니면 심각한 표정으로 짜증내면서 대하는지 잘 관찰하여야 합니다. 후자의 상황이라면 무조건 스킨십을 멈추고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이렇듯 여자의 마음을 잘 알고 센스 있는 남자가 되려면 순간순간 여자의 마음을 읽는 눈치가 빨라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네 번째, 손등과 손목 잡기. 손을 잡는 건 남녀노소 모두가 다 좋아한다는 걸 알지만 여자들은 손등과 손목을 잡는 것 또한 좋아합니다. 여기서 손등을 잡는다는 건 손바닥으로 여자의 손등을 위에서 감싸듯이 잡는 걸 말합니다. 여자들은 이런 부들부들하고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보통 손바닥으로 얼굴도 만지고 물건도 잡고 하면서 터치가 자주 일어나지만 손등이라는 곳은 일단 흔하게 터치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남자가 손목을 잡고 어디를 데려가려 하면 여자 입장에선 리드당하는 느낌이 들고 뭔가 의지하는 것 같아 안정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등을 보다 자연스럽게 터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네일아트를 많이 합니다. 굳이 네일아트가 안 되어 있는 여자라도 손톱을 보며 말하면 되기에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여자의 손톱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혜정씨 네일아트 엄청 예쁘네요. 이런 칭찬과 동시에 손등을 살짝 터치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추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핸드모델인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손을 만질 명분까지 제시해주는 것이죠. 이렇듯 스킨십을 할 때 칭찬을 먼저 한 다음 터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보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손과 관련된 스킨십 중 하지 말아야 하는 걸 말씀드리자면 너무 식상하고 대놓고 찝쩍대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담백하고 자연스럽게 스킨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중년 아줌마가 좋아하는 스킨십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자가 좋아하는 뻔한 스킨십 부위가 아니라 스킨십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뻔한 내용이 아닌 진짜 우리 오빠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꼭 영상 반복해서 보시면서 실제 여자를 만날 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불륜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혹은 연인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배우자의 바람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서로에 대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바람이 연애나 결혼을 망치는 주된 위험 요소인 만큼 그동안 심리학에서는 바람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의 특성을 많이 연구해 왔는데요. 영국 매체 미드데이닷컴은 부부 또는 연인 관계에서 불륜을 초래하는 요인들을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참고해서 바람기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 특성과 요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1점. 최신형 스마트폰 사용 과시욕이 많다. 비르츠부르크 대학 심리학과는 2014년 남자들의 연애 스타일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했어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닌 남자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이 그의 연애 스타일과 관련 있다는 거였죠.
연구진은 123명의 남자에게 현재 사용하는 핸드폰 모델과 평소 연애 스타일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분석 결과 신기하게도 최신형 핸드폰을 사용하는 남자일수록 진지한 관계보다는 짧고 가벼운 관계를 더 많이 맺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연구를 이끈 헤닝하우젠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답은 바로 과시욕이었습니다. 과거 연구들을 살펴보면 과시욕이 높은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여러 여성과의 가벼운 만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과시욕이 높은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남에게 자랑하는 것을 즐기는데, 공교롭게도 핸드폰 또한 개인의 취향이라기보다는 나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남들에게 자신의 경제력이나 트렌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싸고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는 겁니다. 과시욕이 높은 사람이 가벼운 만남을 선호하고 새로운 물건들도 좋아하다 보니 최신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 가벼운 만남만 가지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최신 핸드폰을 사용하는 남자들이 바람둥이들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과시욕이 큰 남자들이 바람둥이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평소 자기 자랑이 좀 심하거나 은근히 자기가 가진 물건이나 돈에 대해 자랑하듯 언급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의 연애 스타일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2점. 의심이 많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애정 결핍이 심하거나 관계의 불안감을 크게 느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또 다른 특징이 있었어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닐 교수는 의심과 질투가 많은 사람의 특징을 알아내기 위해 100쌍의 커플들을 모집했어요. 커플들은 일주일 동안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애인이 바람나는 건 아닐까 의심 갔던 일, 내가 애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끌렸던 일이 일주일간 몇 번이나 있었는지 기록했어요. 조사 결과 죄 없는 애인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애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끌렸던 일이 남들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많이 파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애인을 더 의심하는 거죠. 닐 교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투영 효과라는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정립한 이 이론은 자기의 부끄러운 행동을 오히려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뜻해요. 애인 말고 다른 이성에게 끌린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 죄책감을 없애보려고 오히려 죄 없는 애인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혹시 너도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어떻게든 작은 꼬투리라도 잡고 나면 꼭 내 잘못이 쌤쌤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죄 없는 나를 계속 의심하고 별것 아닌 일에 심하게 질투하는 애인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3점. 돈이 많다. 북경사범대 심리학과의 이민리 박사는 애인이 있는 121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이 연구의 목적은 애인이 있는 실험 참가자가 매력적인 이성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가까이 앉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겁니다. 먼저 복권에 당첨된 상황을 떠올린 사람들은 가난한 상황을 떠올린 사람들보다 더 돈이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가난한 상황을 떠올린 사람들은 매력적인 이성과 인터뷰를 할 때 평균 2.5칸 떨어진 곳에 앉은 반면 복권에 당첨된 상황을 떠올린 사람들은 그보다 더 가까운 2.13칸 떨어진 곳에 앉아 인터뷰를 했어요. 0.4칸 차이라곤 하지만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거죠. 이민리 박사는 돈이 많아진 사람들은 성별과 상관없이 매력적인 이성에 대한 적극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현재 연인에 대한 매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내가 얼마의 돈을 가졌는지가 연애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오랜 연인을 버리고 바람을 피우는 막장 드라마의 내용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타당한 설정인 거죠. 심지어 남자의 경우 가진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자친구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4점. 고급 승용차 소유. 연구 결과 고급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소재 데이트 전용 웹사이트가 회원 64만 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륜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은 남성의 19.2%가 고급 세단형 자동차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대변인은 성공과 불륜 사이에는 깊은 관련성이 있다며 성공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종종 자신의 기준을 높여 현재의 성공한 위치로 상승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어요.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운 관계나 단조로운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함수하고서라도 불륜을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5점. 창의성이 높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창의력이 높은 집단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의 경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창의적인 명분을 만들어내는 데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창의력을 측정하기 위해 심리 미치는 검사를 했는데요. 연구팀은 5가지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적은 돈을 주고 속임수를 쓸 경우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업무나 테스트를 제시했어요. 또 더 정확하게 답변하면 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참가자들에게 알려준 뒤 그들이 답을 보낼 때 들키지 않고 속임수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설문지는 연구팀만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표시를 갖고 있었죠. 그 결과 더 창조적인 참가자가 속임수를 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고 지능과 부정직함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지능은 더 높지만 덜 창조적인 사람들은 부정직한 행동을 저지르는데 관심을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6점. 낮은 성만족도. 한 연구 결과 성만족도와 관련한 불안감이 있거나 임신, 성병 등 불륜 결과에 대한 우려가 없을 경우 남녀 모두 바람 피울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성들은 흥분하고 절정을 느끼는 능력에 대한 걱정 때문에 물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8% 더 높고 남성들은 발기부전조루 등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볼륨을 저지를 가능성이 6% 더 높았습니다. 또 성적으로 쉽게 흥분한다고 밝힌 남성들이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최소한 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성적 흥분은 여성의 불륜 가능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부부 또는 연인 관계에서 불행한 여성이 바람을 피울 가능성은 2.6%, 2.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점. 인터넷, 모바일 등의 새로운 기술 활용. 심리 전문가들은 인터넷, 소셜 네트워킹, 스마트폰 등 나날이 발전하는 통신기기가 커플들이 손쉽게 바람을 피우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상심리학자 카렌 리모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환경이 불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사람들의 불륜이 발각되는 것도 대부분 전화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륜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불륜을 일으키는 요인 7가지. 1점. 최신형 스마트폰 사용, 과시욕이 많다. 2점. 의심이 많다. 3점. 돈이 많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설탕이 치매를 유발한다. 모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최근 한 연구 결과에서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뇌과학자들이 견고한 치매를 앞당기는 최악의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품들, 젊은 분들도 줄여야 하지만 특히 중장년, 노년층의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독소가 많은 식품입니다. 당독소라고 하니까 당 함유량이 높은 설탕이나 오렌지 주스가 생각나시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설탕이나 당이 많은 음료들은 포도당이나 과당 함유량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당독소 함유량은 매우 낮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독소는 단백질과 당이 반응하면서 만들어진 변성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고온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가열했을 때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이 당독소가 정말 무서운 게 시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고 조직에 축적되면서 신체를 공격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의 눈, 신장을 공격하고요. 피부에서는 주름살과 피부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당연히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고요. 뇌신경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뉴욕의 마운트 시나이 의대에서 총 549개의 식품에 대한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가 많은 식품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대표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소고기는요. 100기당 707KU의 당화산물이 들어있는데요. KU 당독소 단위, 그런데 구우니까 무려 6071KU로 9배나 증가했습니다. 닭고기의 경우 삶은 것은 1123KU였지만 구운 건 6020KU로 무려 6배나 증가했고요. 감자도 삶은 것은 17KU였지만 튀기니까 1522KU로 무려 100배까지 증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굽고 튀기고 볶는 고온에서의 조리법이 당독소가 증폭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최악의 당독소 접십을 말씀드릴 건데요. 총 549개의 식품 중에 당독소 함유량이 가장 높은 음식들입니다. 먼저 1위는 직화로 구운 닭다리입니다. 특히 껍질 부분에 가장 많았는데요. 무려 16,668KU입니다. 2위는 베이컨인데요. 당독소 함유량이 11,900KU입니다. 대단하죠? 3위는 불에 구운 소세지이고요. 4위는 팬에 구운 닭다리 껍질 부분입니다. 5위는 구운 닭다리 아랫부위 껍질이고요. 6위는 올리브유를 넣고 팬에 튀긴 비프 스테이크, 7위는 오븐에서 튀긴 닭가슴살, 8위는 기름에 튀긴 치킨 가스, 9위는 미국산 가공 치즈, 저렴한 파스타나 피자에 쓰이는 잘 늘어나는 모짜렐라 치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위는 팬에 볶은 비프 스테이크인데요. 10위인데도 불구하고 8,570Q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 당독소가 알츠하이머,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동물 실험 결과 최종 당화산물 시기 섭취한 군에서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가 증가했고 인지 기능 장애와 운동신경 장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서도 혈액의 당독소 수치가 높은 경우엔 치매 위험성이 증가했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각종 대사증후군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음식들은 제한하는 게 좋고 드신다면 꼭 반드시 삶아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들만 했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치매 예방과 개선에 좋은 음식 5가지.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뇌경색.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질병인데요. 이 질병들이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불포와 지방산이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불포와 지방산이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주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의 동맥경화 유발 물질을 간으로 이동시켜주어 동맥경화도 방지하고 혈관도 탄탄하게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포와 지방산을 줄이고 리놀렌산과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셔야 치매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봅시다. 치매 예방의 최고인 음식 5가지 집중해주세요. 첫째, 견과류를 꼭 드셔야 합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잣, 아마씨 등의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들어있는데요. 견과류는 뇌세포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 기능 활성화에서 기억력, 집중력을 높여주고 노화를 막는 항산화제도 많이 들어있어 뇌세포의 노화 방지에도 정말 좋습니다. 둘째, 올리브유와 생들깨 기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기름인데요. 올리브에 열을 가하지 않고 바로 추출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들깨를 볶지 않고 생으로 압착해서 추출한 생들깨 기름이 좋습니다. 특히 들깨에는 뇌세포 구성물질인 DHA를 만드는 리놀렌산이 풍부해서 정말 좋습니다. DHA. 셋째, 해산물입니다. 고등어, 삼치, 청어, 전갱이, 정어리, 꽁치 등의 도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두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오메가3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두뇌에 영양을 공급해 준답니다. 넷째, 푸른색 채소입니다. 뇌졸중 위험인자 중 하나가 바로 호모시스테인인데요. 호모시스테인은 세포가 단백질을 생성할 때 생기는 일종의 부산물로 몸에 쌓이게 되면 혈관벽을 훼손해서 뇌졸중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의 위험인자인 이 성분의 양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엽산이라고 합니다. 엽산은 특히 시금치, 근대, 아스파라거스 등의 푸른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엽산이 수용성 비타민이 무로 되도록이면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바로 짙은색 과일과 채소입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산화작용이 노화를 촉진하는데요. 산화작용에 따라 발생하는 활성산소, 세포벽을 구성하는 불포화지방산을 산화시켜 세포 기능을 약화시키고 손상하는 주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활성산소의 산화활동을 억제하는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기억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는 색이 짙은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기억력, 토마토, 브로콜리, 블루베리, 건포도, 딸기, 자두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단, 껍질에 항산화제가 많으니 꼭 껍질째 드세요. 지금까지 치매를 앞당기는 최악의 음식들과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들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영상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